안녕하십니까. 2024년 3월 19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조국혁신당 어젯밤에 비례대표 순위를 발표를 했죠. 현재 여론조사 등을 감안하면 뭐 대략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관측하기엔 한 7, 8번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.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 그거보다 더 될 것 같은 상황이 됐다,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번은 여성이어야 됩니다. 박은정 전 검사,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에 앞장섰던 사람이죠. 그 다음에 2번은 조국 대표, 3번은 이혜민 전 구글 본사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, 역시 여성이고, 4번은 신장식 변호사, 지금 조국혁신당의 대변인을 맡고 있죠. 5번은 여기 이제 여성이어야 되니까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, 6번은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, 뭐 이렇게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8번이 황운하 의원,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대략 순번 예측이 가능했던 이유, 왜 그럴까요? 이 조국혁신당한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일종의 특정 지역과 그 다음에 특정 세력입니다. 특정 세력이라 하면, 특정 지역이라 하면 주로 호남이고, 호남과 부산, 울산, 경남, 아마 그 조국 대표의 출신 지역인 것으로 보이고, 그 다음에 특정 세력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조국 수호 세력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, 아마 그 사람들 위주로.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뭐 당원 숫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뭐 10만 명 좀 넘지만 가장 균질한 정당이 아닌가,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신생정당으로서 뭐 이른바 조국 대표의 팬들이 모여있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행동 양태도 예측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. 그래서 뭐 조국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 당 사람들은 당연히 이건 조국을 위해서 있는 당이니까 조국을 맨 앞에 놔야 된다. 근데 맨 앞에 1번으로 놓을 수는 없으니까 1번으로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비례대표 명부를 접수를 안 합니다. 그럼 무효가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2번으로 했다. 이게 사실상의 1번이나 마찬가지다,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. 당에서는 대략 한 10번 정도까지 이제 당선이 될 것이다,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글쎄 현재 여론 수치상 어제 리얼미터 조사로 보면 뭐 14번까지도 가능하다,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, 저는 뭐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. 그럼 이 예측도 맞을 것이냐? 그건 제가 자신할 수 없지만 4년 전의 열린민주당 사례를 보면 지금 현재의 여론조사가 거의 정점이고, 이제 어제부터인가 이재명 대표가 견제에 들어갔더군요. 4년 전에도 그랬습니다. 우군보다 아군이 많아야 한다,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여기서 우군은 조국혁신당, 녹색정의당, 뭐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겠죠. 아군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, 이걸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 다음에 민주당 당에서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지 마라, 뭐 하는 중에 보면 타당 후보를 지원하면 안 된다,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원래 공직선거법상에도 민주당의 당원이 다른 당 후보를 지원할 수는 없죠.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이중당적 금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. 근데 한 번 더 공문으로 확실하게 얘기를 한 거는 아마도 조국혁신당에 대한 견제로 보인다, 이런 겁니다. 조국혁신당에 대한 견제. 자, 그러면 제가 이제 조국혁신당이 가장 예측 가능한 정당이다 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, 조국 대표가 정치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, 그 당시에도 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조국 대표는 정치를 접었다,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. 제가 그걸 보도를 안 했죠. 왜 보도를 안 했느냐? 제가 보기에는 정치를 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민주당이 끊임없이 이제 자기들이 조국을 설득을 했고, 설득이 다 끝났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제가 그거를 그냥 알리지 않았습니다. 그 이유는 아니야, 민주당 말과 다를 수 있어. 왜? 조국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재판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그 재판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, 그렇다면 자기 나름대로의 명예회복을 할 방법은 없거든요. 법률적으로는 없습니다. 그러면 뭔가 하고 싶겠죠?
이제 그게 정치일 수 있다. 물론 그러면서 이 조국혁신당을 만들었을 때 지금처럼 상당한 정도의 그 지지율이 예상이 되지는 않지만 제가 3%는 넘을 것이다, 비례대표로.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근데 그걸 지금 3배 좀 뛰어넘는 지지율을 보이고, 요거는 제가 예측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3%는 확실히 넘을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는 예측을 했었다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정치를 할 경우에 지역구로 나갈 것이냐 비례대표로 나갈 것이냐. 그래서 뭐 지역구가 뭐 서울 관악감 얘기도 나오고요. 그 다음에 본인이 출신 학교가 있는 부산 중영도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돼 있었죠. 그때 저는 지역구 못 나갈 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비례대표로 나갈 것이다. 그것도 2번으로 나갈 것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. 그 이유는 지역구 나가면 떨어지거든요. 관악갑이나 뭐 부산 중영도에 나갔을 경우에 민주당이 만약에 공천을 한다고 한다면 관악갑 같은 경우는 아마 당선될 겁니다. 근데 부산 중영도는 당선이 애매하죠. 지금 조국 대표가 원하는 거는 무조건 묻지마 금배지입니다. 여기서 뭐 뭔가를 해서 뭐 나의 철학을 알리겠다 이런 거 아니죠. 금배지를 단 하루라도 달아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역구는 아니다. 그리고 지역구로 나갔을 때 민주당이 공천을 줄 리도 없다. 민주당은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되는 사람들이니까. 그런 점에서 본다면 비례대표로 나갈 것이다 라는 예측도 결국 적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앞으로 남은 그 조국 대표의 정치적 미래, 요것도 제가 이제 또 이것도 일종의 예측이 될 텐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4월 10일 총선에서 당선이 되면, 이거 뭐 2번이니까 뭐 이건 무조건 당선되는 거죠. 당선이 되면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. 그때부터 4년. 2월 8일에 2심에서 징역 2년 선고가 있었죠. 그러면 3, 4, 5, 4개월 되는 게 6월 8일입니다. 원래 그 뭐 법관들이 지키지는 않지만 644입니다. 1심은 6개월, 2심 4개월, 3심 4개월. 그러면 3심 4개월 개념으로 보면 6월 8일까지 나와야 됩니다. 강행 규정은 아니죠, 물론. 근데 지금 재판 지연에 대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그 속도 조절 장치를 지금 조희대 대법원 체제가 계속해서 내놓고 있죠. 가급적 이 4개월이라는 걸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. 만약에 4개월이라는 걸 지킨다고 했을 때 며칠간 정도는 조국 대표가 금배지를 달 수 있을 것 같다. 예를 들어서 6월 초에 대법원 확정 선고가 나오면 며칠간은 금배지 다는 거 아닙니까? 아니면 아예 5월 29일이나 5월 28일에 만약에 확정 선고를 해버리면 금배지 하루도 못 답니다. 이런 상황이 있고요. 근데 제가 보건대는 뭐 대략 6월 아니면 7월쯤에 아마 확정 선고를 하지 않을까. 거기서 파기환송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? 제가 뭐 변호사는 아니지만 저는 없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1심과 2심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그 판결이 나 있기 때문에 뭐 그게 법률적으로 뭐 적용을 잘못했다?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없다. 그러니까 파기환송 가능성 없다. 그러면 대법원에서 결국 확정되는 거죠. 그래서 대략 한 6월이나 7월 정도에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. 아니면 빠르면 5월 말에 확정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여튼 금배지를 다는 건 확실한데 얼마 못 달고 아예 못 달거나 얼마 못 단다 이런 얘기죠. 자, 그 다음에 만약에 조국 대표가 이제 그 대법원 확정이 돼서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 후순위, 예를 들어서 조국혁신당이 만약에 8번까지 됐다고 한다면 한두 달 내로 9번이 국회의원직을 승계하게 될 것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자, 문제는 이제 그 후에 조국 대표한테 정치적 미래가 있느냐. 이것도 문제가 되죠. 만약에 뭐 6월이나 이때쯤에 해서 확정 선고돼서 되면은 이제 바로 구속이 됩니다. 뭐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되는 건 아니지만
이제 뭐 한 하루 이틀 정도 본인이 이제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하면 이제 준비를 하고 구속이 됩니다. 그러면 한 번도 구속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2년을 오로지 살아야 됩니다. 그러면 2024년부터 2년을 살면 2026년에 나옵니다. 그때 뭐 5월이나 뭐 이때쯤에 나오겠죠. 이번에 이제 확정 선고가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나오면 바로 정치를 할 수 있느냐? 그게 아닙니다. 또 뭐냐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죠. 그렇게 되면요,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, 실효된 뒤에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출마할 수 없습니다. 피선거권이 없습니다. 그럼 이 경우에는 몇 년이 지나야 되느냐? 5년이 지나야 됩니다. 그러면 2026년에서 5년이 지나야 됩니다. 2031년이 돼야 비로소 조국 대표는 정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피선거권이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디에 출마할 수 있는 거죠. 2031년. 물론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화합, 통합 차원에서 조국 대표를 만약에 복권을 시켜줬다. 또는 사면을 해줬다. 사면만 해줘서는 안 되고 복권을 시켜줘야 됩니다. 그럴 가능성 없다고 봐야죠. 이제 또 하나의 뭐 가능성 보면 2027년에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되면 민주당으로 뭐 그렇게 되면 또 거기서 아마 사면 복권을 하지 않을까요? 뭐 그러면 그 전에 할 수 있는 거다. 그렇지 않고 사면 복권 절차가 없다면 2031년까지는 뭐 국회의원이든 뭐 아니면 뭐 시장, 군수든 어디든 출마할 수 없다. 2031년이 되면 조국 대표가 뭐 거의 어떻게 되나요? 뭐 65세가 넘습니다. 65세가 넘는 거죠. 64년생인가 뭐 그 정도 되니까 65세, 한 67세 정도 되겠군요. 67세. 이 정도 되는데 뭐 그때도 뭐 본인이 명예회복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조국 수호 세력이 남아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지만 적어도 사면 복권이 없다면 2031년까지는 출마를 못한다. 이게 이제 정치적 미래입니다. 뭐 이번에 확정 선고가 되면 거의 정치적으로는 끝났다.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거죠. 2027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, 오늘은 가장 예측 가능한 정당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